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방송을 해보는데요. 유튜브 조회를 상당히 자주 하죠 제가. 저는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유튜브 랜덤으로 지금 와칭을 하고 있는데, 워칭을 하다 보니까 유튜버 분들이 자꾸 뭐 유튜브를 하면은 수익이 좋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하지 말아라, 전업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라고 하지만, 저는 우선은 수익보다는 제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유산균 제품입니다. 요 드시모네 제품인데요. 요 제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해봤어요. 그 뭐 유산균 500억짜리 유명한 제품인데, 뭐 제가 브랜드명을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뭐 10억짜리 이렇게 하다가 500억짜리도 이용을 해봤는데 크게 그렇게 몸으로 체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00억짜리를 뭐 한 3알, 4알 정도 총 먹었죠.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꾸 유튜브도 그 외국 분들의 영상을 보면은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 추천하고자 하는 제품은 요 드시모네 제품은 이름, 브랜드명은 다릅니다. VSL 샵 3, 그 제품을 추천을 가장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 드시모네 제품은 이름만 VSL 샵 3랑 이름만 다릅니다. 성분과 원료 모두 동일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VSL 샵3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외국 제품, 외국에서 제조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던 거였는데, 그 VSL 샵3를 개발했던, 그 유산균 제품을 개발했던 박사님이 이탈리아 분이에요. 그 박사님의 이름이 드시모네 이제 박사님이시죠. 닥터 드시모네. 그분하고 이제 VSL 샵3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랑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그 계약 관계가 끝났나 봐요.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VSL 샵3가 꽤 오래전에, 한 대략 한 35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35년 정도 전에 아마 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논문 결과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팔렸죠. 근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아마 많이 못 사 드셨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부자인 분들은 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제품, 이 드시모네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이 11만 원입니다. 이게 11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최저가로 알고 있고, 이게 그 4,500억 유효 인정 그 프로바이오틱스 숫자가 4,500억 제품이에요. 한 포당 이게 20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5,500원 꼴입니다. 상당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타 브랜드 보면은 포 하나당 뭐 200원, 300원짜리 이 정도 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물론 뭐 모든 사람들,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주로 이제 대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뭐 크론스 디지즈, 아니면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게 있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제품을 제가 알게 된 건 사실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드시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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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많이 들어봤던 리듬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TV 광고를 따라 하는 거였어요 얘가.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이랬더니 TV 광고에서 봤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유의미하게 한번 찾아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VSL 샵3랑 동일한 제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장균 수가 4,500억이기 때문에 장에 도달할 수 있는 보장균 수가 4,500. 이게 CFU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하죠. 이 제품을 사게 되면은 패키지가 어떻게 오냐면 요건 냉장 보관입니다. 요 유산균 수가 살아 있는 그 온도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유산균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박스에 아이스팩과 함께 이 제품이 옵니다. 요 박스에는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들어 있고 우선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바로 이제 정품이라고 여기 정품이라고 제가 이거 한번 뜯어봤어요. 뜯었던 거고 다시 이제 포장을 한 건데 정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금 오늘 3일째 복용을 하고 있어요. 3일째 복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복용을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제품 이렇게 두 개 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 제가 뜯었던 거고 이건 개봉을 아직 안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유효 기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좀 구매하시는데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는 2020년 1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월 31일까지.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10개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10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요 안에 요만한 사이즈예요. 사이즈 정확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손가락 2개 사이즈입니다. 손가락 2개 사이즈.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손가락 2개 사이즈 중에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공기예요. 공기. 한 절반 정도가 차 있죠. 이렇게 이 사이즈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뜯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요거 뭐 저는 이제 툭 털어 넣는 이제 성격인데 한 2번에 걸쳐가지고 툭툭 한 번 먹고 또 삼키고 또 한 번 먹고 삼키고 그러는데 요걸 드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차가운 물과 같이 드시면 참 좋습니다. 차가운 물과. 이게 뜨거운 물이랑 드시는 건 아니에요. 유산균은 뜨거운 물 뭐 한 50도 이상의 물과 드시게 되면은 유산균 다 죽습니다. 유산균은 절대 그 뜨거운 물과 드시지 말고 차가운 물. 저 같은 경우는 그 마트에서 파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 장에 좋은 요구르트.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라고는 꼭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맛보고 이제 요구르트 사지 마시고 맛이 없더라도 조금 거기에 이제 몇 억 마리 정도 있다. 그런 거를 사가지고 드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산균과 요구르트 같이 드시는데 항상 이제 몸을 좀 약간 이 안을 차갑게 해주셔야지 유산균이 이제 장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감기 걸려가지고 막 몸에서 펄펄 열이 나는데 이거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 몸 안을 좀 차가운 걸로 적셔 주시고 한 모금 정도 요구르트 드시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에 나눠가지고 걸쳐가지고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제품 그래서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데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요거는 그 위산이 나오게 되면은 위산에 의해서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뭐 코팅이 되어 있다, 유산균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장까지 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유산균이 저희 몸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만나는 게 위액입니다. 위산. 위산에 의해 위산은 아주 독한 겁니다.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유산균들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코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대 4,500억이 있는데 4,500억 중에서 이 4,500 이게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4,500억 중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4,500억을 모두 다 장까지 보내야지 요거를 뭐 한 절반만 살려가지고 보내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드시몬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중간에 좀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봉투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이라고 요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 요거는 의약품은 아닙니다. 의약품보다는 이제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환자분들, 그러니까 천공이 생겨서 이제 절제를 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수술 후에 우리 면역을 길러주는데, 면역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여기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천공이 있으신 분 또는 궤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먹는 거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공이 있거나 이 상처가 깊으신 분들한테는 그 상처 부위로 요거는 생균입니다. 생균이 들어갔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아직까지 크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천공이 있거나 궤양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드시는 거를 의사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저도 이제 대장에 좀 질환이 있다,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환우분들이 있겠지만 혈변이 나오거나 설사가 증상이 있거나 그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 9월부터 지금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10개월 이상 됐죠. 작년 9월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증상이 있었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9월달에 대장 내시경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에는 제가 호주에서 했어요. 저는 거의 한 9년 정도를 호주 시드니에서 살았는데 시드니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는 사실 병명이 달랐어요. 궤양성 대장염은 한국에 와서 했던 거고 시드니에서 이제 했을 때는 크론스 디지즈다. 하지만 이제 이거 확진이 아니죠. 확진은 아니고 그 대장 내시경과 조직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거기 글에 레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might suggest라고 적혀 있어요. might suggest Crohn's disease. 너가 크론스 디지즈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 확진인데 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단받은 거를 좀 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했던 거는 조직 검사도 했고 대장 내시경도 했고 그리고 소장 CT 촬영을 했어요. 크론스 디지즈가 있는 분들은 소장의 한 90% 정도의 그 소장에서 염증이 발견되는데
저는 CT 촬영 소장 CT 촬영에서 염증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궤양성 대장염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었고 사실은 요 드시몬의 제품과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노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이제 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는 요 복용 3일 했습니다. 3일 했는데 좋아지는 거를 느낍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이제 먹었던 약 중에는 그 약 이제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복용했던 약과 그 한국에 돌아와서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똑같아요. 메살라진입니다. 메살라진은 그 크론스 디지즈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처음 치료하는 단계의 약이에요. 아주 심한 단계가 아니라 요 약으로 이제 그러니까 면역이 아니라 그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에요. 염증을 줄여주는 약. 그 복용하는 게 있고 좌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는 두알 복용을 했었어요. 처음에 한 달은 좌약만 넣었어요. 좌약을 한 달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알씩 이제 복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복용을 했던 게 근 한 5개월 정도 복용을 했어요.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2달 정도를 복용을 했는데 계속해서 혈변이 나왔어요. 그때의 공포는 엄청납니다. 그 공포가 아이가 있고 외국에 살고 다른 가족들은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너무 걱정스러운데 건강에 위협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드니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지금도 하지만 그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눈물을 머금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바로 이제 알아보죠. 병원을 좀 큰 병원으로 알아봐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진단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교수님 그쪽 이제 한국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제 처방해 주신 거는 메살라진 동일하지만 용량을 좀 늘렸어요. 용량을 늘리는데 어느 정도 늘렸냐면 시드니에서 2알 먹던 거를 4알까지 먹었습니다. 4알. 4알을 먹는데 한 2달 정도 먹었어요. 근데 이게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 약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약이 듣지 않아서 교수님도 다시 만났죠. 다시 만나서 이제 상담 후에 교수님이 당신은 한 달 반 정도를 4알 메살라진 4알 한 알당 1ml입니다. 1ml짜리를 복용을 하고 좌약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 격일로 좌약을 넣어라. 그것도 1ml입니다. 똑같은 성분이에요. 좌약이 이제 대장의 직장 부분에 직접적으로 딱 투하가 되니까 4알 먹는 것보다는 직장, 장끝, 결장, 직장 이런 데는 좀 더 유의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 이제 염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넣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반을 했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제 스테로이드 그 다음 단계 약이에요. 이게 염증을 억제해주는 약을 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안 들면 스테로이드 제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스테로이드 제제가 되지 않으면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써요. 저는 이제 면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 몸에 있는 면역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염증이에요. 다른 외부에 의한 공격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제 몸이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제제는 분명하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서 아주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신입사원 교육만 받고서는 이제 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약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는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테로이드 제제로 넘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결과적으로는 요 초기 단계의 메살라진으로 치료를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 억제제도 언젠가는 써야 되는 단계가 더 빨리 오는 거고, 저는 이제 요거를 이 관액이, 이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 기간을 완치가 아니라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늘려나가는, 그거를 5년을 볼 거냐, 10년을 볼 거냐, 20년을 볼 거냐. 제 목표는 사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제 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요 메살라진, 염증 억제제, 요걸로만 치료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20년 동안. 그거를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 제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건 또 더더욱 아니고, 왜냐하면 이 면역 억제제를 쓰면 다른 질병에 노출이 쉽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폐렴, 감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거고, 다른 모든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몸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좌약을 격일로 넣으라고 했을 때 제가 잘 안 지켰어요. 좌약은 환우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 이제 약은 이제 먹는 걸로만 먹잖아요. 거꾸로 넣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귀찮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듣고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 가기 전에 6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매일매일 이제 좌약을 쓰면서 이제 먹는 것도 잘 그 음식도 잘 먹고 약도 잘 복용하고 한번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가 남았어요. 다시 병원에 가려면. 지금 이제 설사는 저는 이제 설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혈변이 문제죠.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3주 동안 저는 이게 케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약은 다 써봤고, 한약을 쓰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약. 저 한약 좋아합니다. 한약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보약으로 먹는 거는 한약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는 조금 약간 저는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한약 먹는 거보다는 요 드시모네 제품 20호에 11만 원짜리인데, 여기도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알약으로 되어 있는 거는 1,000억짜리가 있어요. 요 1,000억짜리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아싸리. 왜 그러면 그 전에 뭐 500억짜리 이런 거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한번 요거를 먹어보게 됩니다. 구입을 했죠. 구입을 해서 지금 이제 3일째 됐는데 유의미하게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 제품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산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것도 먹어봤다, 이런 거 막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브랜드가 서로 겹치게 되면 서로 브랜드가 안 좋아할 것 같고, 뭐는 좋고 뭐는 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뭐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시모네 제품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 인정형 건강식품입니다. 이게 약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잡지 못했던 혈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요거를 저는 우선 한 달만 복용, 한 달이 아니라 20일, 20포가 왔기 때문에 20포만 복용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용하기에 좀 약간 비쌉니다. 365일 복용을 하게 되면 거의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5,500원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부담도 있고 보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유산균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유산균이 처방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유산균은 6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산균이 처방이 됩니다. 하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처방이 안 된다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 처방은 할 수 있지만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격 그대로 주고서는 사셔야 됩니다. 안타깝죠. 우리 뭐 환우분들이나 뭐 질병에 의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평생 어떤 분들은 복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뭐 가격적인 그 부담 때문에 딱 20일만 복용을 해보고 좋아지느냐 아니면 뭐 중간에 좀 안 좋아진다 그럼 또 사 먹고 조금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 또 사 먹고 이건 금방 옵니다. 이거 그 하루 걸렸어요. 제가 이용한 사이트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보통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드시모네는 약국에서 사실 수도 있고 택배로 샀어요. 저는 택배로 사면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저렴한 것 같은데 저는 11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좀 싸게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구입을 하겠는데 가격이 다 똑같아요. 유통 채널이 단일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품이 왔는데 제품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4,500억짜리가 맨 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캡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1,000억짜리 이게 한 8만 몇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시모네 키즈 아이들 거 베이비 드롭 베이비한테도 줄 수 있죠. 드시모네 베이비 캡슐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한 7, 8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캡슐 같은 거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베이비용이네요. 근데 캡슐을 까가지고 먹는 거네요. 까가지고 이제 뭐 요구르트나 이런 거에 섞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드시모네 그 교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왔어요. 드시모네 교수님. 이분한테 저는 참으로 진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분 좋은 유산균 개발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네요. 처음에 이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됐다고 뭐 3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1970년대 이탈리아 의과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라퀼라의 드시모네 교수는 본인이 개발한 원료의 꾸준한 섭취가 장내 유산균 수를 수백 배 증가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원료를 통해 얻은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특허 유산균 배합 드시모네 포뮬러를 개발하여 전 세계인의 장 건강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200여 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은 뭐 8가지 뭐 유산균을 조합했다. 어떤 건 19가지를 조합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몇 가지를 조합했다라고는 안 나왔어요. 세계 특허를 받은 유산균 배합이라고 나왔어요. 요 드시모네 제품에만 있는 그 포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먹는 분유 같은 것도 다 틀리죠.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뭐 어떤 유산균을 어떤 분유를 먹였더니 아이들 뭐 변이 노랗게 나오더라. 뭐 황금색 변이 나왔다.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걸 먹여라 이랬는데 요거는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만의 그 배합이 있는 거죠. 요거 뭐 배합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사 같은 데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장 섭취량이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이게 4,500억인데
기본 하나를 드시고 맥시멈 6포까지 드실 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맥시멈. 그래서 그 6포까지 섭취하실 수 있으며 그 안전성을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먹어본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먹어본 거는 4,500억짜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포로 되어 있는 거를 사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은 면역 증진에 여기 좋습니다. 면역 증진. 그 사람의 몸에는 신체에는 수조 개의 그 면역 세포가 있는데 70%가 장에 존재한다 그래요. 장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장기에도 다 있겠지만 우리 몸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세균 덩어리인데 뭐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인데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얘네들이. 유해한 세균이 너무 늘어나면 설사도 하고 뭐 아프고 자꾸 면역도 떨어지고 피부도 아토피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별의별 게 다 이제 다 생기죠. 요 4,500억이 들어가서 4,500억으로 있다가 얘네들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얘가 배양을 합니다. 스스로 배양을 합니다. 애를 낳는 거죠. 알을 낳고 계속. 알을 낳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배양이 되는 거예요. 배양이. 그래서 4,500억이 1조가 되고 뭐 2조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복용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자비로 구입을 해서 솔직한 리뷰입니다. 이 제품은 절대 이 드시몬의 판매자나 그런 분들로부터 제공을 받지 않은 정확히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환우가 복용을 해보고 실제 느껴본 거를 유튜브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고 있는 병원에 큰 병원에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긴 할 거예요. 이 제품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약을 끊어도 되겠냐 이런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약을 좀 줄여도 되겠냐. 내가 네 알 먹고 좌약하고 있는 거 지금 뭐 한 2알 정도만 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내가 많이 좋아졌다. 약을 맥시멈 이렇게 쓰는 거는 간에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약은 양약을 많이 쓴다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알약 1ml짜리 2개로 줄여주시고 좌약 넣는 거 안 넣든지 아니면 격일로 하루에 1개씩만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유산균을 계속해서 한번 줄여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줄여보면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약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산균을 좀 더 복용을 해서 부작용이 없는 쪽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유산균 뭐 홈쇼핑 같은데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사실 환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그런 거 드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병 대장이 좀 민감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을 한번 사가지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방송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뭐 녹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집에 아무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집사람도 놀러 갔고 아무도 없고 해서 제가 혼자 자유시간이 있어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쪽지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